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들이 포함됐는데요. 그런데 정작 핵심인 재정권 강화 법안들은 대폭 삭제되면서 정부의 분권 의지가 있는 거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습니다.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하지만 통합의 핵심인 재정권 강화 부분은 특별법 초안보다 크게 후퇴했습니다. 초안에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전하는 내용이 담겨 연간 최대 11조 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출된 법안에서는 관련 내용들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4년간 20조 원 지원 이상의 내용은 법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추가되긴 했지만 통합 이후 4년 뒤에는 정부 지원이 어떻게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청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농협중앙회 이전은 법안에서 빠졌고 대신 통합특별시에는 2배 이상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로 조정됐습니다. 많은 공공기관 이전과 또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국회 과정에 반드시 노력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이 제출된 만큼 앞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야 의원과 정부 부처 논의에 따라 일부 조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설 전에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2월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 동구청이 쓰레기 투기를 단속한다며 안내문을 보냈는데 투기범인지 확인도 안 된 주민들에게 보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안내문에는 타인의 개인정보까지 무더기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주지은 기자가 한 걸음 더 현장 취재했습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분리배출은 의미가 없다. 광주 동구청이 주민들에게 발송한 쓰레기 배출 안내문입니다. 계도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문서라기엔 고압적이고 훈계적인 표현입니다. 정작 이 안내문을 받은 시민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적 투기범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배출만 잘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단순히 그냥 영수증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런 문서를 받은 건가? 하는 좀 화도 나고 황당했어요,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안내문의 사진입니다. 길거리에서 수거했다는 영수증 9장이 아무런 가림 처리 없이 그대로 인쇄돼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상세 주소와 연락처, 심지어 내밀한 식습관까지 담긴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재배달된 셈입니다. 이곳 길거리에서 영수증들을 수거한 구청이 영수증 속 주소지로 무차별적인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구청 측은 배달업체의 과실 가능성을 문의했지만 부인당하자 영수증 속 개인들에게 안내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실수라면서도 방식만큼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지 못했으니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보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 건 저희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계도 차원을 보낸 거는 앞으로 쭉 할 거예요. 누가 배달 영수증을 버렸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입으로만 떠들지 말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인지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분실했는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다가 흘렸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행정이 단정적으로 너가 쓰레기 버리듯이 개인정보를 보냈으니까 내가 그걸 수집해서 이용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 거는 광주 동구청은 앞으로도 무단 투기 쓰레기에 발견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예외 없이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안 의원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 호소 문자 5만여 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 의원이 선거 고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홍보 대가로 수백만 원을 지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편향적 수사를 해왔는데 오늘 판결로 그 무모함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압수물로 보관하던 4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탈취당한 광주지검이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소속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이들은 지난해 인수인계 과정에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분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개월 동안 전자지갑 실물만 확인했을 뿐 정작 알맹이가 빠져나간 사실은 국고 환수 단계에서야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주민 1명당 매달 15만 원씩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곡성군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신청 현장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곡성읍 행정복지센터가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러 온 겁니다. 고령의 어르신부터 젊은 부부까지 접수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대기 번호는 100번을 훌쩍 넘겼습니다. 105번 오세요. 곡성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지역 활성화도 덜 돼 있는데 이런 지원으로 인해 식당들이나 이런 가게들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기름 좀 넣고 이제 애들 만난 거 좀 펴주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에서는 곡성 등 2곳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곡성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앞으로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마련했습니다.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발표된 지난해 10월 말 이후 2달여 만에 곡성군으로 전입한 인구는 1,030명에 달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곡성에 살지 않는 가짜 주민을 걸러내는 것이 숙제입니다. 곡성군은 현장 조사반을 가동해 실거주 여부를 꼼꼼히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제 신청 들어온 목록을 보고 이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거주 확인을 1차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걸러지지 않는 자료들은 저희 면사무소 직원들이랑 시범 사업 기간인 2년 동안 지원금 소비가 지역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만드는 것도 과제입니다. 정부와 곡성군은 의료기관과 학원 등에 머물고 있는 사용처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